또 이제 이 해군 병사들 지금 제가 일곱 번째인데 배한성 선생님, 아나운서 김현욱이 뭐 하혜성 선생님 다 이제 지나가고 일곱 번째 제가 갔는데도 군 사병들 장교들이 전부 무뚝뚝하게 앉아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당황하시면 안 돼요. 무슨 초반에 3분의 4보라 5분의 4보라 해갖고 안 잡힌다고 당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초반에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슬슬 분위기를 띄워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좀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팔짱을 껴보세요, 뭐 깍지를 껴보세요, 당신은 자네형입니까 운해형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참여를 시키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재미난 얘기 같은 거, 에피소드 같은 거, 유머를 조금씩 한두 개씩 던져주고, 더군다나 제가 육군본부 이사할 때 26년 전에 방위로서 그 육군본부 이사를 제가 책임졌어요. 방위가 무슨 책임이야, 청소지. 그 얘기를 하니까 빵 터지더라고. 그러면서 여기를 내가 26년 만에 참 오게 됐다 하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분위기를 풀어가는 것도 초반부터 너무 막 거기서 안 웃고 반응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거기에서 분위기를 살살 띄워가는, 오히려 그 흐름은요 아주 초반에 그냥 딱 잡았다가 재미난 얘기 몇 마디를 잡았다 나중에 내용이 없으면 더 실망해요. 그보다는 초반에는 뭐 우리가 사이코 드라마 하듯이 분위기를 라포를 형성해 주는 게 중요해요. 라포. 그게 뭐예요?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심리 내면에는 프로이트가 말하면 그게 있죠. 슈퍼에고가 있고 도덕적인 자아가 있고, 그죠? 도덕적인 자아. 거기에 또 에고가 있고 여기에 이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에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에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이트는 뭐가 있다고 하냐면 디펜시브 메커니즘,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죠. 이 방어 기제를 풀지 않으면 사람을 설득할 수가 없어요. 설득하기가 힘들어. 사람을 설득하고 공감을 주고 감동을 주고 감격을 준다는 것은 1차적으로 방어 기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잘 설득하려면 마주 앉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간에 뭐 때문에 싸웠어. 근데 좀 뭐 대충 얘기가 되고 화해도 하고 맥주 한잔 마시자고 서로 마주 앉아서 맥주 마시잖아요. 또 싸워요. 왜 또 싸울까요? 방어 기제와 경쟁 관계에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또 이기려고 해요. 그래서 훌륭한 상담가는 눈을 마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디를 봐야 될까요? 상대방의 눈과 눈 사이에 미간을 보는 거예요. 미간. 집중하는 것 같고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긴장하잖아요. 근데 남자와 남자가 눈을 때려보면서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설득을 하고 공감을 이끌어낸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어디를 본다? 미간. 옛날 노사연 누나가 있던 그 점자리, 여기 지금 뺐지만 그 자리를 보면 사람이 저 사람이 인상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요. 제가 뭐 막 이렇게 막 사는 것 같아도 나름 심리학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도 눈을 뚫어지게 보기보다, 왜? 눈은 마음이 창이라서 내가 들킬까봐 긴장해요. 내 마음 속이 밝혀질까봐 걱정돼.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정신분석을 할 때 뭐예요? 암체어라고 해서 편안한 의자에서 환자를, 클라이언트를 눕혀놓고 그 옆에 앉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야 저 밑바닥에 있는 이 무의식적인 것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담 기법이 그래요. 그러면 테이블도 가능하면 롯데호텔에서는요 맞선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 잠실 롯데월드가. 왜냐하면 테이블을 맞선을 많이 보니까 라운드 테이블로 바꿔줬어요. 맞선 보는 사람들은. 그랬더니 마주 앉지 않으니까 사람은 사실 옆모습이 더 이뻐요. 네? 살짝 옆을 보고 긴장도 풀어지니까 여자들이 반응이 좋더라는 거예요. 반응이 좋으니까 남자는 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더 많이 해.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 만날 그걸 뭐라 그래서 두 번째 만나는 걸 애프터 신청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결혼의 명당 자리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케팅도 그렇게 가지고 라운드 테이블에 옆에 앉는 게 좋다. 그러면 그냥 사각 테이블은 대각선에 앉는 게 좋다. 대각선에. 경쟁을. 이거 방어 기제를 풀어주는 게 강의에서 가장 중요해요. 저는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이제 유머도 이제 구사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노래도 합니다. 네? 제가 막 어떤 경우에는 뭐 노래를 잘하지 못하지만 그냥 공감할 수 있는 노래. 어르신들 강의 갔는데 제가 제일 지금까지 경험 중에 황당했던 경험은 농업연수원, 농협연수원 안성에 있죠. 교수님 많이 가보셔서 강사료도 많이 안 주는데 촌놈이니까 언제든지 농협, 축협 뭐 다 부르고 갔어요. 가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막 200명, 300명 강의를 하고 할 때 반응 뜨겁죠. 근데 어느 날 갔더니 13명이 앉아있는데 13명을 앉혀놓고 저보고 3시간을 하라는 거예요. 누구냐 했더니 느타리 버섯 장목반, 전국에서 제일 느타리 버섯 잘하는 사람 13명을 갖다 앉혀놓고 심리학자인 저에게 황당하대요. 지금도 느타리 버섯을 잘 안 먹어요. 지금도 느타리 버섯을 안 먹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느타리 버섯을 안 먹겠어요? 여기다 약간 과장해서 그래서 지금도 찾아보기도 싫다라고 하지만 그것까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저는 한 2, 300명 대중 강연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13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전 정보를 모르고 딱 가서 최소한 어떻게 되자면 느타리 버섯 장목반에 오면 느타리 버섯에 대해서 최소한 공부를 한 거 해야죠. 어디에 좋고 뭐에 좋고 어떻게 요리해 먹었을 때 그런 것까지도 있어야 서로가 공감이 돼. 그걸 준비를 안 했던 거죠. 이제 그런 경험들. 그래서 이제 강점, 자기의 나만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러면 뭐예요? 위크 포인트.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죠? 그러면 나의 약점은, 저의 약점은 그거예요. 관리를, 외모 관리 같은 걸 잘 안 한다는 거죠. 네? 얼굴살은 빼지는데 뱃살은 안 들어가. 네? 왜? 밤에 계속 먹으니까 그래요. 네? 밤에 먹고 또 행복하고, 그것이 사람이 제일 행복할 때가 뭐냐면 음식을 편안하게 좋은 사람과 같이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죠. 네? 좋은 사람과 좋은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때의 행복만큼 아름다운,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위장에는요 2억 개의 세포가 들어있어요. 2억 개. 2억 개의 근육의 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2억 개에서 우리가 이시영 박사님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위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좋은 사람과 편안하게 맛있는 걸 먹고 마시는데, 그것만 해갖고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관리 좀 하려고 해요. 언제부터 관리할 거냐면 3월 15일자로다 제가 관리를 들어가려고 해요. 네? 왜 3월 15일이에요? 그냥 갖다 정했어요. 뭐 있어요? 4월로 하자니 늦고, 그러면 당장 해야 되거든, 일을 뭐. 그래서 이제 요번 주 지나면서부터 제가 이제 주말부터 정리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외모도, 우리 이제 안병경 선생님 계시지만 카메라 마사지라는 게 있어요. 카메라 마사지. 방송에 많이 출연할수록 자연스럽게 멋있어지고 세련돼지는 그런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95년부터 방송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너는 늘 변하지 않아서 좋다는 거야. 그 말은 너는 왜 변하지 않니? 좀 신경 좀 써라. 방송 나갈 때도 상관관장을 그래서 매일 하는 거니까 제가 나비 넥타이라도 매지만 오늘 아침에도 신통 받고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방송국에서 넥타이라도 뭐 해? 그냥 필요 없다. 그리고 컨셉 자체가 나는 이거다 했더니 주변에서 평론가들도 최 박사만큼 방송을 편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강점이자 약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외모라든가 관리를 좀 더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MC 묵기로다 가는 거죠. 묵기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MC 제목으로 가는 건데 저는 그냥 평론가 그거지만, 그래서 공중파나 이런 데서 MC는 안 시켜줘서 그냥 제가 제작해서 MC 하려고 그래요. 뭐 그까이 기대할 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토크쇼 최창호가 만난 사람들 해가지고 토크쇼 만들어서 우리가 내보내면 되고 실제로 이제 방송을 내보낼 거고. 그러면 나의 opportunity 뭐예요? 기회는 무엇이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전에 심리학을 선택한다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심리학 해갖고 전쟁이 되려고 그러냐? 네가 왜 근임이 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그분이 왔냐? 왜 그래? 그리고 심리학하면 다 철학하면 그걸 하시는 줄 아는 시기에 제가 아버지, 지금은 심리학이 잘 안 알려졌지만 20년이 지나면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네가 뭘 어떻게 점을 잘 쳐서?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해지고 불면증 걸리고 전부 심리학자이고 제가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94년부터 제가 책을 쓰니까 야 벌써 왔냐? 벌써 왔냐? 20년이 안 됐는데 제가 이제 미리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쓴 책이 심리학으로 바라보는 세상 왜라는 책을 썼어요. 왜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지? 왜 내가 기다리는 버스는 이렇게 오지 않는 거야? 뭐 이런 심리학,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왜라는 책으로 다 썼는데 그게 조금 반응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아예 제가
연구실 밖으로 나온 심리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제가 연구실 밖으로 심리학이 나갔을 때는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서 그게 이제 동아일보에 딱 소개가 돼주면서 KBS로 연결이 돼서 이제 방송하고도 가는데, 우리 그 명강사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뭐예요? 책을 쓰셔야 돼요. 책은 제가 이제 뭐 심리학자로서 어린 나이에 뭐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니까 선배들이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나 넌 너무 지금 급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그렇게 서둘러? 뭐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연구실 안에 있는 심리학자보다는 밖에 있는 심리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지도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던 분이에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유언비어에 대한 실험을 KBS에서 합니다. 안희정이 아니라 안 국장이었고 SBS 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PD였어요, 그분이. 자, 유언비어가 막 전두환 시절에 막 뭐 많이 있었잖아요. 이게 전달돼 가면서 왜곡되는 과정을 TV 실험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기 허태근 교수님에게 이런 자료를 주고 전해줬을 때 10번째 갔을 때 얼마나 엉뚱한 얘기가 돼 있는지를 아는 얘기지만 실험을 통해서 하고, 이것이 바로 유언비어의 심리고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게 전부 사실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약간 유리한 실험을 하게 되면서 그 국장이 승승장구해서 나중에 SBS 안 사장 지금 이름 아실 건데 안국정 그 저기 사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이 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이 너는 방송에도 충분히 되겠다. 그리고 책을 제가 22권을 쓰니까 우리 선배들이나 교수들이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죠. 우리 선배들은 한두 권도 책 낼까 말까 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막 20권씩 책을 막 내버리니까 그때는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베스트셀러도 있고 심리학 20세기를 빛낸 심리학자도 있고 심리학이란 무엇인가도 있고 좋은 책도 있지만 또 재미난 책도 제가 이렇게 시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쭉 거쳐가면서 책을 한 권, 물론 공짜로 내는 것도 좋지만 개별적으로라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스타리츠라는 출판사가 또 있는 거고요. 그런 계기를 또 잘 구성을 한번 해서 하자는 거예요. 김문수 지사하고 저하고 위상호 스트레스 장애 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이런 거라고 아침마다 같이 하고 차를 마셔. 땅도 지원해주고 비용도 지원해줄 테니까 그럼 하시죠. 제가 지금 당장은 못하겠고 아무튼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들이 막 엄청난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예요. 동료가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안타깝게 구조를 못해서 죽어가는 막 환상에 시달리고, 처음에 소방관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일반인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이걸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월호. 그러면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때 누구나 다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만 갖고 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걸 긍정적으로 극복해 나간 사례를 발굴해야 돼요. 그게 바로 9.11 테러죠. 9.11 테러.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PTG라고 하는 게 나와요. 포스트 트라우마틱, 외상 후 그로스, 성장하는 증상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9.11 테러를 당해놓고 절치부심해서 모티베이션이 돼서 나는 절대로 저런 건물을 짓지 않겠다. 나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미국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실제 삼풍백화점 무너졌는데요. 거기에서 누나들이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남자하고 여동생이 우리는 저런 백화점 다시 짓지 말자 해가지고 건축학과를 가고 건설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픔을 무엇으로? 성장으로 가져가는 이런 얘기까지 조금 더 던져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할 때 말씀드린 플라시보 효과는 이제 많이 알아. 국민들이 다 많은 분들이 알아. 그럼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된다? 거기에서 하나 더 나간 얘기를 해줘요. 노시보 효과를 얘기해 줘야 돼요. 노시보 효과는 뭐예요? 약발이 있는데도 믿지 않을 경우 과학적으로 약효가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플라시보하고 다르지만 심리 기전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기존에 듣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를 해줘요. 기회는 오고 있다. 그래서 강사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허 교수님하고 지난주에도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입만 살아있으면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입만 살아있으면. 건강은 조금 떨어져도 돼. 그러나 우리가 소스를 조금 더 발굴하고 이보국 교수님 그렇잖아요. 건강하시고 또 열정적이시고 거기다 강의하시니까 더 젊어지시고 그런 거예요. 이시영 박사님이 쉬운에 시작을 하셨어요. 쉬운 사례 배짱로 삽시다를 해서 지금 82이시잖아요. 근데 지금도 강사료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다니시고 그 기부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주 평생 가져갈 직업을 잘 선택하셨다. 근데 대신에 나만의 무엇을 킹핀을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나만의 색깔을 컬러를 만들어야 된다. 마지막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위협적인 요소. 그러면 제가 아무리 또 그렇다 하더라도 SWOT에서 위협은 무엇인가? 나의 위협적인 요소는 무엇인가? 그거는 방심하는 거죠. 또 방심. 됐어.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방송도 했고 강의 경력도 있고 하니까 이대로 가면 되는 거야 하면 그게 바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일 수 있고, 강의안을 개발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신선한 맛이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 대개 그 지방자치단체는요 3년 주기로 한 번씩 돕니다. 3년 주기. 3년 동안 여기저기 한 번씩 다 가요. 그러면 한 번씩 다 갔잖아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왜? 듣는 분들이 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힘든 거예요. 목사가 왜 병에 많이 걸리냐면 기도를 하면 뭐가 돼요? 기도를 하면 뇌에서 기도는 알파파가 분비돼요. 알파파. MC 스퀘어, 우리 알파브레인 연구에서 만드는 알파파가 나와. 명상의 효과가 나타. 그리고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돼요. 엔돌핀이 분비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뇌의 혁명이라는 책으로 나왔는데 결국은 뭐다?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가 했더니 설교를 매일 바꿔야 돼. 예? 설교를 매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바꿔야 되죠. 일요일날 주일 예배에서 한번 바꿔야죠. 어떤 경우에는 금요일 무슨 부영 예배까지 가셔서 하는 것도 바꿔야죠. 그거 스트레스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 가수들이 오래 사는 거예요. 트로트 가수는 한 번 음반 내면 3년을 뛰어야 돼. 똑같은 노래만 하면 돼. 춤만 조금 바꿔주고 옷만 조금 바꿔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또 편하게 장단점은 있어. 근데 방심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큰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한다. 오늘 개념은 나만의 킹핀. 그래서 내가 7분짜리 준다 했을 때 과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5분에서 7분 정도 편안하게 하시고 오늘 카메라로 다 찍어서 그걸 한번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논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구성해 보시죠. 감사합니다.